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. 바로 미중 AI 칩 외교에 관한 겁니다. 최근에 미국이 엔비디아랑 AMD의 특정 AI 칩 있잖아요. 이걸 중국에 다시 수출 허용했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. 네, 저도 봤습니다. 상당히 좀 의외의 결정이었죠? 그렇죠. 2022년부터 계속된 그 강력한 수출 규제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 규제 완화가 맞나?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나? 이거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속사정이 좀 들여다볼 하죠. 네. 왜 이런 결정이 나왔고 또 이게 앞으로 AI 산업이나 미중 관계는 어떤 영향을 줄지 당신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명쾌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먼저 그 상황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.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제로 그리고 AMD MI308 칩 이 두 개의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는 거잖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게 이전에 거의 뭐 전면 통제 같은 분위기랑은 확실히 다르단 말이죠. 이게 그냥 정책이 바뀐 걸까요? 아니면 혹시 다른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그게 핵심 질문인데요. 2022년에 그 강력한 제재가 있었잖아요. 그 이후에 나온 조치인데 방식이 케이스별 라이센스 승인이에요. 훨씬 유연해진 거죠. 케이스별로. 네네. 네네. 그렇죠. 근데 이걸 그냥 규제 완화네 이렇게만 보면 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. 자료들을 보면 이게 양국의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, 이게 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분석합니다. 상당히 계산된 협상의 결과라는 거죠. 협상의 결과요? 어떤 이해관계가 좀 오고 간 걸까요, 그러면? 네. 자료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 중국으로부터 시토류나 배터리 핵심 광물 있잖아요. 네네. 전략 광물들. 네, 맞습니다. 그런 것들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, 이걸 중요하게 봤다는 분석이 있고요. 그 대가로 군사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특정 AI 칩들, 요것들의 수출기를 열어줬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아하. 물론 뭐 최종 사용처를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모니터링 한다거나 이런 안전장치는 붙었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풀어준 건 아니에요. 그렇군요. 안전장치는 갈고 그럼 이 H20이랑 MI308 칩 이게 성능이 최고 사양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왜 중국 기업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? 그 점이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H100 같은 정말 최첨단 칩 있잖아요. 그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어요. 네, 그렇죠. 그런 칩들은 뭐 잠재적으로 군사 AI 역량을 확 높일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이 H20이나 MI308은 지금 당장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혹은 AI 스타트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작업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어떤 거죠? 예를 들어서 뭐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. 이걸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크게 구축하거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강력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의 그 수출 통제 기준은 넘지 않으면서도 그렇죠.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거죠. 네, 중국 내 상업적인 수요는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스위트스팟에 있는 칩이다 이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군사적 위험은 낮추고 상업적 수요는 만족시키는. 아하. 그래서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시장 반응이 그렇게 즉각적이었군요. 엔비디아, AMD 주가는 물론이고 뭐 관련 기업들 주가까지 다 들썩였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발표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관련 기업들 주가가 확 뛰었고요. 중국 증시의 그 기술주 지수도 같이 올랐습니다. 네네.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중국 기업들은 뭐 바로 대규모 주문 계획 발표했고요.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이게 단순한 허가가 아니구나. 실제 공급에 숨통이 트이는구나.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. 정말 파급력이 크네요. 이런 좀 미묘한 협상 국면에서는 특정 인물의 역할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. 자료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좀 주목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 젠슨 황 CEO가 미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 사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다.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의 주장은 뭐였냐면 너무 과도하게 봉쇄하는 건 오히려 중국의 기술 자립만 더 부추길 수 있다.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의 시장 지배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. 이런 논리였죠. 일리가 있네요. 네. 그렇죠. 이번 결과를 보면 그의 설득, 그러니까 상업적인 관계는 가능한 유지해야 한다는 그 주장이 어느 정도는 좀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막대한 매출 손실 위험을 줄이게 된 거고요. 네, 그렇겠네요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좀 종합해 보면요. 미중 기술 전쟁, 이게 이제 끝났다. 이렇게 봐야 할까요?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. 이렇게 봐야 할까요? 아,
끝났다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. 오히려 더 복잡한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자료들에서는 이걸 복합 전략이다 혹은 적응적 공급망 관리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거든요. 복합 전략, 적응적 공급망 관리. 좀 어렵네요. 네, 이게 일종의 신경전 CBI의 특징이라고도 하는데요. 그러니까 모든 연결을 그냥 다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 공급망 자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. 아, 약간 경쟁사랑 어떤 부분에서는 막 싸우면서도 또 다른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하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? 완전 단절은 아니고 전략적으로 관리되는 상호 의존 상태. 네,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. 딱 그런 느낌이에요. 군사기술처럼 아주 민감한 분야는 통제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. 네. 하지만 그 외의 상업적인 영역에서는 이번 AI 칩 사례처럼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맞으면 좀 유연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완전한 분리, 그 디커플링보다는 위험은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는 선택적 디커플링에 가깝다. 맞습니다. 선택적 디커플링, 그 표현이 딱 맞겠네요. 끊임없는 줄다리기 그리고 균형 잡기, 이게 계속될 거라는 거죠. 네.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좀 명확해 보이네요. 이번 AI 칩 수출 허가라는 게 이게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었다는 거. 미국과 중국, 양국의 아주 복잡한 전략적인 계산, 그리고 협상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점이죠. 그렇죠. 당신께서 이 사례를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글로벌 기술 공급망이라는 게 얼마나 정치적, 경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재편되고 있는가 하는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. 네, 어떤 질문이신가요? 이번 AI 칩 사례에서 나타난 미중 간의 적응적 균형 전략 있잖아요. 이게 앞으로 등장할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바이오 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 경쟁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? 아,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. 기술 발전 그 자체가 이 미묘한 지정학적 관계 그리고 궁금한 의존성 이걸 또 어떻게 계속해서 바꿔 나갈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